여러분 수학 시간 하면 딱 떠오르는 알파벳 바로 X죠. 이 X 때문에 골치 꽤나 아팠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이 X라는 문자 하나에 무려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지적 대모험이 담겨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미지수 X의 탄생 뒤에 숨겨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테리죠. 아니, 왜 많고 많은 알파벳 중에 A도, B도, C도 아니고 하필 X가 알 수 없는 어떤 값의 대표 선수가 된 걸까요? 그 답을 찾아서 우리 함께 시간을 한번 쭉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옛날 수학에는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기호들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미지수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었겠죠. 그럼 어떻게 했냐고요? 당시 수학자들은요, 이 모르는 값을 일일이 단어나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자,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은 저 멀리 고대 이집트입니다. 그때는 미지수를 아하라고 불렀대요. 이게 더미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다 시간이 좀 흘러서 3세기 그리스로 가면 디오판토스라는 수학자가 처음으로 X라는 약자를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9세기 이슬람 세계에서는 어떤 것이라는 뜻을 가진 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이게 다들 아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호라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별명, 이름 같은 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그때 그 시절의 수학 문제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같으면 그냥 x 더하기 7분의 1x는 19 이렇게 딱 쓰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거의 뭐 시처럼 길게 풀었어라 했던 겁니다. 이야, 정말 번거로워 보이죠? 이때만 해도 수학이라는 게 철학이나 문학이랑 크게 구분이 안 되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자, 이렇게 말로만 하려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슬슬 인류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려면 뭔가 전문적인 기호가 필요하겠다 하고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수학의 역사를 바꿀 거대한 도약이 시작됩니다. X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16세기 프랑스의 수학자 프랑수와 비에트입니다.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뭐냐면 미지수는 A, E, I 같은 모음으로 쓰고 우리가 이미 아는 값, 그러니까 상수는 B, C, D 같은 자음으로 쓰자. 이렇게 딱 구분을 한 거죠. 덕분에 수학자들이 이제 하나하나 계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식 전체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바로 이 순간 현대 대수학의 문이 활짝 열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비에트가 이렇게 멋지게 닦아놓은 길 위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바로 그 시스템을 완성시킨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1637년 데카르트가 기하학이라는 책을 펴내는데요. 바로 이 책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과 똑같이 X, Y, Z를 미지수로 그리고 A, B, C를 상수로 사용하는 표기법을 세상에 처음으로 딱 하고 선보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비에트의 아이디어를 훨씬 더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규칙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미지수는 알파벳 뒷부분인 X, Y, Z 중에서 쓰고 이미 알고 있는 상수는 알파벳 앞부분인 A, B, C 중에서 쓰자. 정말 심플한데 엄청나게 강력한 규칙 아니었을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돌아와야겠죠. 좋습니다. X, Y, Z를 쓴 건 알겠는데 왜 그 중에서도 유독 X가 미지수의 아이콘이 된 걸까요? 데카르트는 왜 X를 가장 즐겨 사용했을까요?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요, 생각보다 너무 현실적이라서 좀 허무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인쇄소 사정설입니다. 이게 가장 유력한 가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데카르트 책에 미지수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찍어내던 인쇄소 직원이 걱정이 된 거죠. 아니 Y나 Z 같은 글자는 프랑스어에서 워낙 자주 쓰는 글자라 활자가 모자랄 것 같은데 하고요. 그런데 X는 어땠을까요? 프랑스어에서 거의 안 쓰는 글자라 활자가 창고에 그냥 잔뜩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쇄소 직원이 제안했다는 거죠. 저기 작가님, 제일 많이 필요한 미지수는 재고가 빵빵한 X로 쓰시는 게 어떨까요? 하고요. 인류의 위대한 발견이 이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작됐을 수도 있다니. 재밌지 않나요? 두 번째 가설은 번역 오류설입니다. 이건 또 뭐냐면요. 원래 어떤 것,
즉 미지수를 뜻하는 아랍어 단어가 샤이였거든요. 이 단어가 스페인으로 넘어가면서 발음이 비슷한 제이라는 단어로 쓰이게 됐고 나중에 이게 줄어들어서 첫 글자인 X만 남게 됐다는 주장이에요. 꽤 그럴듯하게 들리죠? 근데 이건 좀 아쉽게도 데카르트가 실제로 이 과정에 영향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거의 없어서 첫 번째 가설보다는 힘이 좀 약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X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냥 이제 미지수는 X로 쓰자 하고 기호 하나 정한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X의 등장은요, 인류의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어마어마한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X의 등장은 마치 거대한 도미노를 톡 하고 쓰러뜨린 것과 같았어요. 첫 번째로 쓰러진 도미노는 바로 추상적 사고의 완성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숫자나 물건이 아니라 그것들 사이의 관계나 구조 자체를 연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쓰러지니까 함수와 미적분으로의 확장이라는 두 번째 도미노가 연달아 쓰러졌습니다. 뉴턴과 라이프니츠 같은 천재들이 활약할 무대가 마련된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갖 복잡한 문제들이 명쾌한 방정식 하나로 딱 정리되면서 과학은 전 세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X라는 기호가 가진 강력한 힘은 수학책 안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우리 문화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엑스레이 혹은 프로젝트 X라고 말할 때 그때 X는 그냥 알파벳이 아니잖아요. 바로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무언가 그 자체를 상징하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에 걸친 X의 기나긴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이제 이 장대한 이야기는 바로 지금 우리가 수학 문제를 마주하는 그 순간과 딱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과서에서 무심코 풀던 그 방정식 속 X는요, 사실은 고대 이집트의 더미에서 시작해서 데카르트의 펜끝에서 마침내 완성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인류의 위대한 탐구 정신, 그 역사 자체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학 문제에서 X의 값을 구하게 될 때 이걸 그냥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수천 년간 이어진 인류의 거대한 진리 탐구 여정에 나도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